황제에게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해서 황제를 조회하고 특산물을 바치도록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황제는 답례품으로 선물을 하사하고 그리고 사신을 파견한 그 나라의 정치적 지배자를, 지도자의 정치적 지위를 인정해 줬습니다. 자, 이런 사신을 파견해서 황제를 조회하고 특산물을 바치는 행위를 우리가 조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지배자의 정치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그 제도를 우리가 책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공과 책봉의 관계로 맺어진 중국과 이민족과의 정치적 관계를 우리가 조공-책봉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구려가 신라를 동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런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고구려가 수용을 해서 고구려는 중하국가, 천하의 중심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신라는 동쪽에 있는 오랑캐, 즉 동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동이는, 즉 신라는 고구려의 복속대에서 항상 조공을 바치는 나라라고 인식을 했던 것이죠. 중원 고구려배에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신라 매금, 즉 신라 왕이 고구려 왕을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면서 예를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구려 왕은 의복, 아마 고구려의 관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의복을 사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왕이 고구려에 와서 조공을 바치고 예를 다하자, 여기에 대한 답례로 고구려 왕은 관복을 사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조공을 매결해서 지배와 복속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고구려는 신라 이외에 복속국이라고 생각한 나라가 더 있었습니다. 광개토항릉비에 보면은 백잔과 신라는 예로부터 우리의 복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371년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 원왕이 전사하죠. 그때부터 고구려는 백제를 원수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잔인한 잔자를 써서 백제를 백잔이라고 멸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광개토항릉비에 보면은 동부여가 추모왕 때부터 우리의 복속국이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보이고 있습니다. 신라 이외의 백잔, 즉 백제와 동부여도 고구려의 조공을 바치는 복속국이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광개토항릉비에 나오는 기사 가운데 논란이 되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신묘년조 기사입니다. 신묘년조 기사 많이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제식민지 시기에 식민사학자들은 임나일본문서를 주장을 했습니다. 임나일본부,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고대의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가야, 즉 임나를 직접 통치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신라와 백제를 복속국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한국 학자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현재는 임나일본문서는 거의 부정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 신묘년조 기사를 임나일본문서를 증명하는 기사로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그 때문에 광개토항릉비를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하다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자, 신묘년조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잔과 신라가 예전부터 우리의 복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쳤다. 그런데 신묘년은 391년을 가리킵니다. 신묘년에 외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잔, 그 다음에는 비문이 마멸돼서 정확한 글자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잔 그 다음에 신라를 격파해서 신민, 즉 복속민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임나일본문서를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신묘년조 기사는 사실에 근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라가
처음으로 고구려의 복속국이 된 시기는 392년이었습니다. 광개토왕이 즉위해서 고구려가 힘이 세지자 신라의 내무랑은 실성을 볼모로 보내서 스스로 고구려의 복속국이기를 자처했습니다. 그 이전에 신라가 고구려에 조공을 바치는 복속국이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백제는 어떠했을까요? 372년 평양선 전투에서 고구려왕이 전사하였듯이 그 시종일관 백제와 신라는 대결을 했습니다. 결코 백제가 고구려에 조공을 바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391년에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에 조공을 바치는 복속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고구려 사람들은 광개토왕에 비해서 신라와 백제를 복속국이라고 기록하였을까요? 바로 여기에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천하관을 만들면서 백제와 신라는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복속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개토왕비에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이죠. 자, 신묘연지 기사에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고구려 광개토왕이 직접 백제를 공격해서 아신왕의 항복을 받고 한강 이북의 58성 700여 촌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고구려는 백제를 치기 위하여 먼저 원래 복속국이었던 백제를 왜가 격파해서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나서 백제를 공격했던 거죠. 물론 여기에는 백제가 외와 연합해서 계속 고구려에 저항을 하게 되자 군사적으로 백제를 응징해서 다시 복속국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묘연지 기사는 이렇게 고구려가 백제를 치기 위한 과장된 명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고구려의 천하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천하관의 내용 속에는 중심 국가로서 고구려 왕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 399년에 외가 신라를 침략을 합니다. 그러자 신라의 내무랑은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광개토왕에 요구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광개토왕은 5만의 군대를 보내서